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 보도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의혹이 게이트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의 은신처에선 5천만 원 뭉칫돈도 발견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한 그 5천만 원, 이른바 관봉권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보낼 때 밀봉한 상태 그대로로 발권 담당자부터 발권 날짜와 시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폭로됐던 국정원의 특활비와도 흡사한 모습인데 한국은행 관계자는 저희 질의에 이런 관봉권이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발권 날짜는 마침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뒤, 그러니까 새 정부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였습니다. 첫 소식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의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은신처에선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만 원짜리로 3,300명입니다. 특히 이 중 검찰이 주목하는 건 5천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입니다.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신권이었습니다.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 등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날짜와 함께 심지어 시간도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밀봉 시점이 기재돼 있어서 그 즈음 받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건진법사는 기도비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형태가 특이하고 은행 지점에선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유통되지 않는다며 압박했습니다. 건진법사는 사람들이 뭉텅이 돈으로 갖다 주면 그냥 쌀통에 집어넣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관계자는 JTBC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밀봉해서 우리는 개인한테 주는 건 절대 없죠. 밀봉해서 주는 거는 금융기관밖에 없어. BBVIP가 아니면 은행 그 직면에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한국은행 관봉은 정권마다 문제가 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다는 5천만 원 관봉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폭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특활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기억납니다. 검찰도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선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방문 조사를 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만큼 검찰청 소환 조사를 우선순위에 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김 여사 변호인의 선임계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조사와 관련한 기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분량이 많다는 입장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선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의 공천 개입,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선 주범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의 공모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김 여사와 명 씨와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 물증이 있고 명 씨의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니라 경호 부담도 그때보다 덜었습니다. 방문 조사를 두고 특혜를 줬던 비판도 받았던 만큼 검찰은 검찰청 소환 조사를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거부한다면 소환 일정과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 공공기관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을 다루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새 사장도 그중에 한 명인데 알박기뿐만 아니라 겸직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을 줄줄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임명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도 언급했습니다. 황영식 전 주필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했습니다.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를 권한대행이 앞장서 결재한 것입니다. 황 사장은 취임 전 공단 비상임 이사를 약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약 9개월간 민간 광산업체 A사의 사회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겸직 기간의 A사는 공단이 모집한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공단 비상임 이사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를 맡는 게 제한됩니다. 산업부와 공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기면 해당 이사가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입니다. 두 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 당사자를 위해서 너무 유리하게 좁게 해서 황 사장은 지원서엔 사회이사 경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지원서에 전문 분야 5개 항목 중 단 한 건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엔 에너지, 자원 분야 보도자료를 꼼꼼히 보고 관련 책을 자주 읽었다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모레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데 낙하산 논란이 있는 한국마사회장 등 인선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족은 그가 남긴 걸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교황이 남긴 재산은 $100, 우리 돈 14만 원 정도였습니다. 명동성당엔 이런 교황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양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vere, riempirsi di cose pare a tanti il senso della vita. Un'insaziabile ingordigia attraversa la storia umana.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라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의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내 소탈했습니다. 금십자가 대신 낡은 철제 십자가를 들었고 화려한 빨간 구두 대신 낡은 검은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2014년 한국을 찾았을 땐 고급 의전 차량을 거부하고 작은 차를 탔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과 약자의 편이었듯 가난의 문제를 깊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Che la causa principale della povertà è un sistema economico che ha tolto la persona dal centro e vi ha posto il dio denaro. 평소 생활은 소박함, 그 이상의 청빈함이 묻어났습니다. 교황의 숙소 대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2013년 3월 즉위 후 월급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기고 간 재산은 고작 $100, 14만 원입니다. 소탈함은 장례까지 이어졌습니다. 장식 없는 목관을 쓰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 성모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교황을 향한 애도는 그가 남긴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황님보다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돌아가신 선종하신 게 느낌이 받는 게 이제 마음이 좀. 분향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에도 이틀째 추모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잠깐이지만 교황을 닮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JTBC 양정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